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이 시간 통통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G2,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각자의 생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효자 산업의 득과 실은 어떤 게 있을지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수출 구조도 바뀌고는 있습니다. G2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이제 미중 충돌 우리가 이미 겪은 바가 있죠. 그리고 중국이 이제 G2로 떠오르면서 누가 견제를 하고 있죠? 또 다른 G2 중에 한국과 두 개 국가 중에서 한국과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네. 미국이 이제 견제를 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죠. 애매하죠. 미국과 네. 중국의 중간에 있는 우리로서는 그동안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이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느냐.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우리 한국 경제 또 한국 기업들이 잘 극복할 거라고 봅니다. 극복해야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고래 싸움에 오히려 그때 고래들이 싸움을 할 때 오히려 싸움하는 그 장소에서 생선을 다 먹어치울 수 있는 돌고래가 돼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이 돌고래의 전파 신호 소리가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까까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걸 우리 기업들이 저는 그 소리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점점 구조 자체도 바꿔가고 있어요. 이렇게 네. 바로 펴보시죠. 이게 보면은 여기에 핵심적인 게 다 나와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우리가 더 기울어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이걸 거스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안보와 경제와 기술과 가치가 뭐한다? 함께 간다. 그러니까 안보, 동맹관계에 있는 쪽이 이제 경제도 더 그쪽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래도 중국이 가장 교역량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92년 한중 수교 이후에 중국 쪽으로 점점 대체돼 갔다. 그는 왜? 중국이 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거죠. 그게 우리가 부품을 보고 제품도 판매를 하고 수입과 수출을 다 하면서 중국의 좋은 점들을 다 활용했던 것이 사실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2020년 8월부터 가까운 정도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붉은색과 푸른색을 봐줘요. 자, 2020년 불과 1년도 안 됐죠. 그렇죠. 131억 달러예요. 그랬던 중국이 지금 95억 달러로 낮아졌는데 미국은 오히려 지금 2022년 8월이면 이때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들어왔어요. 그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더 늘어났죠. 92억으로. 그 이야기는 이 마지막 지점의 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좀 더 올라가고 중국이 좀 더 그러니까요. 내려가지 않을까요? 네. 이제는 다시 미국이 우리의 교역량 1위로 올라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거스르기 힘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돌아가고 싶어. 나 돌아갈래. 그렇게는 안 되는 안 거다라고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말씀인데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산업 구조에서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산업 초기술 그러면은 반도체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총 네. 1위도 삼성전자, 얼마 전까지는 SK하이닉스 계속 대장, 그다음에 바로 밑에 대장, 네. 부대장 다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2차 전지 쪽이 이렇게 판도 변화가 있죠. 근데 결국 2차 전지도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반도체, 뭐 자동차에 이런 들어가는 산업,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동차가 지금 62억으로 올라갔고 64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 이야기는 뭐냐? 저것도 지금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왜? 전기차로 자율주행차로 바뀌면서 결국 차를 우리가 팔아야 되는 차 어디 팔아야 돼요? 다른 나라에도 팔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팔아야 되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차를 별로 안 사줘요. 한때 화교까지 동원을 해서 설모 대표였어요. 화교였어요. 그런데 이른바 중국에 있는 베이징 현대의 합작사를 투자를 했지만 결국 안 먹혔죠. 왜? 중국 소비자들이 사주질 않으니까. 그 중간에는 뭐 중국 기업들이 진출을 한 것도 있고 중국 기업들이 내연기관에서 바로 전기자동차로 넘어간 것도 있었고 그대가 뭐 사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한국차가 중국에서는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전기자동차도 미국에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우리의 안보와 또 경제 쪽도 가장 밀접한 관계, 최우선이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외교를 뭐 좀 중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도 잘 필요하죠. 필요한데 네. 지금 국제 질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그거는 개인이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는 큰 흐름이에요. 큰 흐름. 큰 흐름은 개인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도 오히려 더 러시아 쪽,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힘의 균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커졌기 때문에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한때 미국이 중국의 이 휴대폰에서 어딥니까? 화웨이를 견제를 했죠. 네. 차단을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중국이 이제 또 미국이 G7을 주도하고 중국을 더 견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반도체 카드를 집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또 조치를 취했습니까?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이제 우리 더 이상 수입 안 하겠다. 네, 구매 금지 조치를 그렇죠. 내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이거 표를 보시죠. 우리 서울경제TV가 특히 요즘 잘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런 도표 차트인데 보시면은 칩스법이 발표됐어요. 결국 우리가 이 칩스법이나 IRA법도 핵심은 뭡니까? 대중 견제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닌 특히 이제 미국 기업이 우선이겠죠. 그 외에 동맹 국가의 이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팔지 마 이렇게 됐고 반도체 분야에서 대대적인 대중 제재가 착수됐죠. 자,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올해 들어서 마이크론을 조사한 겁니다. 마치 미국이 화웨이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런 이제 검수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명분은 뭐냐? 인터넷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는데 저게 무슨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없죠. 그러니까 속내는 미국 정부나 해외 기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다. 이렇게 이제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이렇게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두 나라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우리나라 입장이 좀 애매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앞서서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소식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대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중 갈등과 또 대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 네. 마이크론을 우선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런 양 중에서 마이크론이 미국의 뭐 자국 내에서 가장 많겠죠. 그 다음에 대만이고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33.1억 달러가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차단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미국은 어디 쪽에 더 집착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어디 쪽에? 중국 외국 국가니까 대만이나 일본이 되겠죠. 네. 그런데 일본의 또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의 이 성격, 그리고 홍콩의 성격, 대만의 성격, 살짝 홍콩까지는 그렇게 연결시키기 쉽지 않지만 홍콩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만, 일본, 미국 뭐예요? 공통점은 대만, 일본, 미국은 모두 아시아 국가죠. 대중 견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중국으로서는 정말 이제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미국은 대만하고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뭡니까? TSMC죠. 네. 그런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요. 일본 큐슈에도 공장을 건설하는데 TSMC의 지금 내부의 상황은 어떨 것 같아요?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미국의 공장 짓고 일본의 공장 짓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우리 잘 나가네. 뭐 중국은 어차피 우리 대만하고의 양안 관계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상태가 좋네.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않은 거예요.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왜? 대만 내부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일본까지 가니까 나중에 자칫 저게 우리한테 괜찮은 거야? 미국, 일본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야? 중국은 지금 본토는 우리를 늘 벼르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 영향이 자, 우리는 지금 마이크론에 한국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아, 우리는 우리 게 네.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초강경으로 나옵니다. 이거 준비되어 있는데 마이크 갤러그의 발음 볼까요? 마이크 갤러그인데 네.
자, 이 사람이 중국 관련해서 지금 하원 의원을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도 세게 나와요. 세게 나오는 게 지금 중국의 경제적 강압의 경우 우리의 동맹 한국도 마찬가지로 공백을 메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한국도 나서라. 우리가 중국 때려야 되니까 한국도 나서라 이야기예요. 근데 한국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네. 중국은 이것만 가지고도 시비를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미국이 이런 이야기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 뜻에 따른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입장을 아예 안 밝힐 수가 골치가 없게 아파요. 왜냐하면 만들었네요. 우리가 또 중국에다 뭐라 그러면 미국은 또 아니 왜 이래 한국이 IRA법 지원 혜택 안 받을 거야? 이래 버린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네이버가 그동안에는 이 블로그나 이 내용 쪽으로는 못 들어가도 네. 우리가 이 네이버 메일하고 검색은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 전에 갑자기 엄청 불통이 느려졌다라는 소식을 그래서 들었어요. 외교부 대변인 중국의 상무부 외교부 대변인한테 물어봐요. 이거 왜 이러냐? 나도 모르겠다. 그 관련된 부처에다 물어봐라.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우리가 이게 분명히 이런 징후를 잡고 이게 중국 정부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종의 한한령이다. 네. 그래서 물어보면 잘 모른대. 我不知道. 不知道. 我不知道. 真的. 이런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 진심으로 난 모른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잘 보세요. 우리 반도체 여파는 뭐냐면 이거 보시고 바로 이제 지도 볼 거예요. 뭐냐면 단기 수요가 이제 증가되는 것은 중국이 자체 도달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한테 조금 단기적으로 도움이 돼요. 네. 여하튼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국의 견제는 지금 강화되고 있죠. 그러면은 중국이 굉장히 중국 지도부 입장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을 뜻을 따른다면. 그렇죠. 지금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중 관계는 악화되는데 한미 관계만 계속 강조하고 뭐 아메리칸 파이브로 아니 왜 이 친구라고 하는 좋은 중국 가요도인데 그건 안 불러주느냐 워더펑요는 안 불러주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반도체는 그럼 한국하고 끊자 인연 끊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론 대신에 뭐 하여튼 이런 한국 반도체를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여기서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한한령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지도 봐요. 바로 보여주세요. 네, 지도 바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중국 지금 지도가 하얗게 된 부분이 나오는데 네. 지금 충칭에 우리 후공정이 있죠. 자, 파란 색깔이 여러분 삼성전자입니다. 네. 제가 지금 팔이 잘 봐가지고 안 저기 시안 있죠. 네. 여러분 시안을 잘 봐야 돼요. 시안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시진핑 주석이죠. 아버지 시중센부터 저기서 중국 혁명의 근거지가 됐죠. 네. 그래서 진시황릉이 있는 데가 저기 시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당나라의 본거지가 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안의 낸드 플래시 중국 내 생산 비중이 40%인데 네. 아이 그러면 관계 끊자 다 정리하자. 그다음에 지금 우시 보십시오. D램인데 지금 SK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쪽으로 옮기지도 못해서 계속 메모리 아니면 낸드 플래시 해보세요. 중국 비중을 보세요. 40%, 20%.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거 완전 된통맞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재고 자산도 17조가 넘죠. 지금 회전율이 2.4에서 2.4는 회전율이 빠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1.6으로 내려갔어.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 반도체가 별일이 없을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겐 굉장히 심리적인 타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 내에서 다른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것이 웨이프 쪽이거나 후공정 쪽이거나 EUV예요. Extremely Ultraviolet. 이 극자외선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새겨 넣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중국보다 앞서는데 언제 대체될지 몰라요. 그렇겠네요. 이걸 간단히 생각할 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바닥치고 올라올 가능성 때문에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중국 문제는 언제 불거질지 모를
지뢰와 내관을 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중국 문제도 심각한 것 같은데 G2라는 두 국가를 축으로 해서 신냉전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원 속에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걸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그렇죠. 짧게 이제 요약을 해드렸는데 오늘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아요. 지금 중국 기업들이 완전 리튬을 싹쓸이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가뜩이나 히토류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전 세계 광산을 다 집어 삼키겠다. 일각에서는 뭐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뭐 용 빼는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두려운 이야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중국이 리튬을 사들이면 지금 2차 전지에서 차지하는 가격 비중의 40%가 리튬이에요. 네. 그거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체 생산이 돼요? 안 되죠. 지금 아르헨티나도 네. 포스코 홀딩스가 사들인 그 염호를 국유화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 잠비아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남미의 칠레가 됐든 완전히 중국이 지금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2차 전지의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빨리 좀 대체해야 돼요. 네. 그래서 빨리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은 어쨌거나 간에 이런 관련된 이 광물 자원을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사들 있죠. 포스코 이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그다음에 LX 인터내셔널. 네. LX가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이 종목 잘 봐야 돼요.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트워크스가 많은 지금 광물을 확보하고 있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점을 좀 알려주고 결국 이게 한한령 같은 지금 우리 CN블루의 정영화 알잖아요. 외톨이야 워워. 하여튼 그 정영화도 지금 출연이 차단이 됐어요. 네. 그럼 세븐틴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공연 엔터주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또 관련해서 면세점이나 백화점도 그렇고 항공도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반도체 부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보시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중국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면 이걸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느냐? 베트남을 봐라. 아. 유럽을 봐라. 그러니까 이제 유럽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최근에 이제 그리스가 미쳤다 키스 총리가 지금 난리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시간 짧.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서 약간 시장을 다른 쪽으로 종목을 중국 이외로 옮기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